시사돌직구 탑3의 첫 번째 주제는요. 지난주에 이어서 그 스크린도어 사건이 있었죠. 그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또 방사능 피폭 사건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위기의 어떤 하청업체 청년들, 하청업체에서 근무를 하는 청년 근로자들이 굉장히 위험한 업무에 굉장히 안전장치도 많이 없이 노출이 되고 있다라고 되는데요. 예, 먼저 위원님,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뭐 스크린도어 사건 관련해서는? 네, 현재 김군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일이었습니다. 이제 세상을 떠난 지 12일 만에 이제 네. 구의역 가까운 데에 있죠. 예. K병원에서 이제 네. 발인식이 열렸고요. 네. 그리고 많은 시민들도 슬픔을 함께한 상황입니다. 이제 예. 이 상황은 정리가 네. 된 것 같고요. 네네네. 국회에서는 청문회 논의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3당이 같이 청문회 하자라는 데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경찰 같은 측에서는 압수수색을 단행을 했습니다. 예. 압수수색 10곳 정도를 시행을 했는데요. 서울 메트로 본사, 그리고 은성 PSD 본사, 유진 메트로컴 본사, 네. 그리고 강남역, 구의역 네. 이쪽에 압수수색을 해서 회계장부를 압수를 했답니다. 그래서 뭐 특혜가 있는 건지 예. 그리고 이 용역비는 과연 정당하게 사용이 되었는지 이런 네.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라고 밝힌 이게 상태입니다. 원래 무슨 은성 PSD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 말고도 또 다른 외주 용역 업체에 대해서 특혜 정황이 발견됐다라는 얘기가 예, 있던데요. 그렇죠. 은성 PSD도 그렇고 예. 유진 메트로컴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지난 13일에 진행된 서울시 정례회에서 한번 네. 지적이 됐습니다. 네.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박진영 의원이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요. 네, 네. 이 유진 메트로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04년입니다. 2004년에 똑같이 그 관리 업체로 네. 공개 입찰을 들어왔는데 이 경쟁 입찰이죠. 예. 두 곳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도 역시나 단독 입찰이었습니다. 단독 입찰일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올려서 네, 경쟁이 네. 되도록 해야 네. 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쪽이 선정이 됐습니다. 예. 재공고를 안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재공고 안 하고 이 상태로 그대로 진행을 한 거죠. 그리고 2004년부터 지금까지 계약을 네, 네, 이어오고 있는 거죠. 네네네. 이 와중에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예. 있는데 예. 당시에 이 단독 입찰이었기 때문에 좀 특혜 논란이 있지 않을까라고 뭐 여러 이사들이 이렇게 네. 제기를 했답니다. 네. 문제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분들이 좀 강행을 해서 예. 계약이 됐다. 예,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채팅창에서 굉장히 많이 의견을 쭉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예, 하청업체 뭐 관련된 일이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는 의견 주시고 지금 뭐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공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뿌리 뽑기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의견이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주저 말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불똥이 이상한 데로 튀는 것 같기는 한데요. 서울 메트로 관련해서 지금 뭐 문재인 의원이 지금 뭐 언론에 이렇게 도마에 올라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는 건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교수님 알고 계시나요? 그거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예. 새누리당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 문재인 새누리당이 지난 13일 네. 구의역 사고 관련해서 말이죠. 예.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했어요. 야, 문 전 대표하고 예. 서울 메트로 낙하산 인사가 의혹이 제기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예. 있어요.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뭐 반응이 어떤가요? 그게 맞나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지금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께서 네. 지금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네. 문재인 대표야말로 메트로에서 벌어진 네. 낙하산 인사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지금 진위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또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지. 무리하다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지금 더불어에서는 강력히 지금 반발하고 있어요. 네. 누구 제가- 말이 맞는지 예. 도대체 제가 모르겠어요. 처분을 해드리면 네. 이게 지금 뭐 그쪽 야권 인사들이 많이 앉은 건 맞아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이 된 이후로 이쪽 메트로 쪽에 네. 지금 고위직 사장 그리고 감사 비상임 이사까지 전부 다 야권 인사들이 많이 들어 앉았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앉았다고 해서 지금 비리가 계속 발생을 했느냐 그것도 짚어봐야 되는데 네. 처음에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릴 때 2004년에 지금 유진 메트로컴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이 당시 2004년이면 MB가 지금 서울시장을 하던 때입니다. 이때가. 이명박 전 그렇죠. 대통령이 그때 네. 서울 메트로 사장이 누구였냐면 강경호 씨라고 합니다. 네. 이분이 지금 이후에 어디로 가셨냐면 예. 코레일 사장으로 가셨고요. 예. 코레일 사장 하시다가 나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 형이죠. 이상은 전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다스 사장으로 또 갔어요. MB 라인인 거죠. 쭉 타고 가신 거예요, 이분은. 네.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에서 제기를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을 한 게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2011년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2011년 10월이에요. 10월 예.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은성 PSD가 계약을 한 게 2011년 12월이에요. 아, 그러니까 네. 이 텀이 한 달 그리고 한 달 조금 더라고 예. 봐야 되는데 네. 이 기간 동안 과연 박 시장이 앉아서 산하기관인 메트로 인사까지 좌지우지할 정도가 됐을까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 네. 그냥 계약까지는 아마 시기적으로만 그냥 뭐 박 시장이 있는 그 기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정책을 다 써라. 한 달 조금 예. 물려 있는 거죠. 이게 그런 이 게 있어요. 상황에서.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도 그랬고요.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도 옛날에 그랬죠. 그 대통령이 덤태기를 씁니다. 사실 그게 터지기 전까지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보다는 어쨌든 그 터진 시점에 이제 덤태기를 쓰는데,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는 박원순 시장이나 문재인 그 의원이 아니죠. 그냥 정쟁이죠. 예, 이걸 왜 여기다가 이용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지금 그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 돌아가신 분과 그 유사한 일이나 그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지금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게 그 위에 있는 썩어빠진 권력 집단이다라는 걸 해서 또 다른 권력 집단이 자기네 권력을 더 유지하거나 더 공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상대방 권력 집단을 욕하고 언론에다가 그걸 물타기를 하고 흩뿌리고 있는, 거기다가 관심을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입장으로는. 그렇죠. 예. 앞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된다. 예방책을 우리가 한번 논의해봐야 그렇죠. 되지 이거에 않나요? 해야지 그 네. 사람이 있을 때 벌어졌으니까 그런 사람이 다 썩어 빠졌으니 그 사람만 없애면 될까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제도적으로 그럼 그 사람이 왜 가게 됐는지를 따져봐야지 그 사람이 누구 쪽 사람이냐. 그러니까 니네가 책임져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서로 턴갈리고 하면 안 돼요. 이건 20대 국회는 진짜 다 합쳐가지고 그 논의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 돼요. 여당 때 했냐 야당 때 했냐. 지금 이런 논의는 국민들이 아주 그냥 엄청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누구 때 됐느냐, 뭐 누구 책임이냐. 지금 책임 소재 그만 가리고 일 해결을 하란 말이죠. 예, 근데 요번에 또 새로운 뉴스가 나왔어요. 방사능 피폭? 뭐 이거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무슨 이게 뭐 일본 뭐 그 원전 터지고 뭐 이런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것도 역시나 지난 13일, 6월 13일에 밝혀졌어요. 무려 6개월이나는 기간이 네네. 흐른 뒤에 밝혀졌는데 네. 이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밝혀진 기간도. 6개월이나 흐른 뒤에 예, 그렇죠. 사고가 터진 지. 네. 안성에 있는 한 화학 공장에서 이 방사선으로 비파괴 검사를 하는 직종이 있습니다. 네. 이 방사선을 다루는 그리고 뭐 배관이나 이쪽을 검사하는 네. 직종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쪽에 있는 분이 근무를 하시다가 피폭이 됐어요. 양손이 예. 피폭이 됐는데 회사에서 쉬쉬한 거죠. 네네네. 원래는 이게 피폭이 되고 나면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답니다. 네. 근데 이걸 안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것도 비슷합니다. 네. 2일 1조로 움직이게 돼 있는데 네. 이 친구도 혼자서 작업을 하다가 결국에는 방사선에 피폭이 된 거죠. 그게 업체가 하청입니까? 네, 하청입니다. 역시. 자, 그러면 지금 이런 구의역 스크린도 사건이 터지고 또 방사능 사건이 터지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해결책이 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네. 저는 이런 생각해 봅니다. 지금 구의역 스크린 사건은요, 법률이 철도안전법입니다. 철도안전법. 철도안전법. 그러면 철도안전법. 철도안전법에서 이런 걸 제정해야 돼요. 철도 차량을 정비하거나 예. 그리고 스크린 도어를 유지 관리하는 데는 직접 고용을 해야 된다는 거야. 하청을 주지 말고 네. 간접 고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직접 고용을 해서 이런 것들은 정부가, 행정부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이런 것들을 규제하고 완화해서 정책을 수립해야 이런 사건들이 예방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흥분하고 있네요. 이게 지금 이런 사건들, 이 구의역의 김군의 가족은 얼마나 슬프냐 이 말이에요. 이거 지금 통탄할 노릇입니다. 이게 지금 시청자분들이 네. 통쾌하게 들으실지 굉장히 그 소리가 커서 듣기 힘드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네, 흥분하고 있네요. 소리가 상당히 좀 크게 들리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수님의 지금 이 감정과 마음이 전달이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뭐 혹시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이런 우리 사회 젊은이들이 안전보장을 못 받고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과연 하청업체만의 문제인 것인지 좀 짚어볼 필요는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저는 일단 양질의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뭐 양질의 일자리가 있다면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위험한 걸 알면서도 지금 일을 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그 김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안타깝게도 라면을 싸질머지고 다닐 예. 정도로 밥 먹을 시간도 예. 없을 정도 일을 했단 말이죠. 만약에 우리 사회에 양질의 일자리가 그렇게 많았더라면 예. 과연 이 친구가 목숨이 위험한 걸 알면서도 계속 이 직종을 선택하고 그 일을 했겠냐라는 말이죠. 네.
내 목숨이 위험한데 제가 그 일을 왜 합니까? 다른 일을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선택지가 있었다면 이런 사건들은 잘 일어나지 않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이번에 어느 의원께서 이런 법률안을 제시했어요. 예. 생명 안전 업무 종사자들은 네. 직접 고용해야 된다. 이런 법은 없어요. 없는데 예. 이번 이런 사건들이 터지니까 정말 생명 안전에 관련된 사업자는 네. 직접 고용해서 써라. 성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분들 뭐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 이 양질 일자리가 많다고 해결이 되느냐? 그러면은 다 양질 일자리로 가고 그럼 그런 일은 누가 하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양질 일자리가 많아서요. 이렇게 위험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이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게 위험하지 않도록 사람들이 바꾸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안 하니까 그럼 이거 하긴 해야 되는데 위험한 상태로 하느냐? 아니겠죠. 이건 뭔가 처우를 더 잘해준다든지 그렇죠. 위험하지 않도록 뭔가 만드는 방법을 택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돈보다 사람 목숨이 더 싸요. 이게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위험하게 만들고 젊은 청년들 다 죽여내 보내더라도 돈만 아끼고 돈 아껴서 그거 어디다 써요? 국민들한테 쓰나? 아니죠. 부패한 공직자나 거기 하청업체 간부나 이런 사람들께 나눠 먹는단 말이에요. 그게 사회적인 지금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사이클제이님이 여러분들 하청업체든 중소기업이든 소기업이든 의견 많으신 것 같은데 노동부에서 제대로 검사만 잘해줬다면 시민들 피해 있으시겠어요? 라고 그렇죠. 했는데요. 예, 네, 맞아요. 맞습니다. 공무원들이 잘 관리 감독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겠죠. 이번 것도 2인 1조로 무조건 가는 건데 그거를 혼자 나가서도 2인으로 나갔다라고 그걸 하는 걸 제대로 감시 안 했다는 거잖아요.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변호사님 그런 저런 생명 안전 업무에 관련된 그런 업종을 하는 사람들은 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네. 만약에 회사를 운영하다가 합병할 수도 있고 회사가 퇴출당할 수도 있고 회사가 일부가 영업이 양도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이런 경우도 다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제도화가 맞아요. 이게 돼야 신고제도가 필요한 게 생명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상태로 진행이 된다면 그거를 포상하는 제도라고 그래야 될까요? 뭐 공익신고자 그 보호법 네, 관련된 네, 그런 포상이라든지 그런 데다가라도 좀 확실하게 넣어서라도 이게 있는 제도를 최대한 활용을 하되 없으면 빠른 시일 내에 만드는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직영화라고 하니까 제가 좀 더 덧붙여 드릴게요. 이게 서울 메트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면 현재 직영화 논의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이제 이 문제의 사안의 심각성을 좀 캐치를 했나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직영화 논의가 되는 곳이 두 군데인데요. 스크린도 유지 보수를 맡고 있는 은성 PSD 지금 사건의 당사자죠. 그리고 전동차 경정비를 맡은 프로 종합관리 두 곳이라고 합니다. 네. 이 두 곳이 지금 계약 기간이 6월 30일까지네요. 이번 달 말로 네, 끝나네요. 끝납니다. 예. 네. 끝나는데 이 프로 종합관리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더 연장을 했어요. 이 연장하는 기간 동안 고용 승계 문제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을 좀 대책을 더 대화를 하면서 만들어 가겠다라는 입장이고요. 문제는 지금 은성 PSD인데요.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이러면 이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진다라는 건데 예.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내놓은 대책은 이렇습니다. 은성 PSD 직원이 총 142명이라고 합니다. 네. 예, 이 중에서 전직자라고 불리는 정규직 36명, 그리고 60세 이상 비정규직 정비공 19명, 이사 7명. 이렇게는 재배를 하고 예. 나머지 젊은 친구들 80여 명만 일단 고용을 해가겠다라고 예. 밝힌 상태라고 합니다. 예, 예, 현재까지 예. 진행 상황이 이렇네요. 네. 저기 공인님이 말씀하신 부분이요. 소기업에서는 하청 없이 직접 고용을 하게 되면은 고용하고 해고가 힘들어서 기업이 어려울 때 인원 감축이 힘들다라는 저런 말씀을 부분이 주셨는데요. 필요합니다. 그렇죠. 저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저게요, 사실은 악용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정말 필요에 의해서 만든 건데도 불구하고 좀 악용이 되는 거라서 법 해석에 있어서 조금 그 유동성을 가져야 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규직을 해고할 수 있는 법안이 생기고 하청업체가 없어지면 좋겠다라고 하시는데 이제 노동계선 또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네. 이 문제의 어떤 초점은요, 여러분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청년 일자리들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왜 열악해졌는지, 과연 이게 지금 정말 열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를 한번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 진작부터 이렇게 되지 않았어도 될 사안이었는데 몇 명의 욕심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했다면 그 욕심을 부린 딱 그 당사자만 빨리 이 책임을 지게끔 만들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쪽에다 총력을 기울여야 돼요. 아까 전처럼 뭐 누구 특정 정치인의 라인이네 뭐네 이런 거 자꾸 개보도 따가지고 언론에다 자꾸 흘리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이거는 뭐 어느 당이 잘못했네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호도되지 않도록 좀 우리가 좀 노력을 해보자고요. 예, 이제 시사 돌리고 탑3의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주제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